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월 6일 수강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주어진 값은 dx분의 d 인티그럴 x부터 x의 3승까지 5 플러스 t의 4승 플러스 t의 14승분의 아크 텐전트 t dt 이런 값입니다. 예, 이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적분 구간이 x부터 x의 3승까지니까 우리는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 되는 그런 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점을 가지고 이 적분을 두 개로 나눠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점 0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부터 x의 3승까지의 적분은 x부터 0까지의 적분과 0부터 x의 3승까지의 적분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각각의 적분에 대해서 dx분의 d, 미분하는 값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여기 변수 x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우선 이 적분 구간의 순서를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x가 위로 올라가면 그 값을 이제 t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이제 x를 여기 피적분 함수에 주어진 t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어요. 대입하면 5 플러스 x의 4승 플러스 x의 14승분의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값은 x로 미분하면 여기 아래쪽에 상수가 있는 것은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x의 3승이니까 t에다가 x의 3승을 대입하고 그 결과에 x의 3승을 미분해서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x의 3승을 대입한 값은 3승의 4승은 12승, 3승의 14승은 42승 이렇게 바뀌니까 5 플러스 x의 12승 플러스 x의 42승분의 아크 텐전트 x의 3승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x의 3승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3x제곱을 더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y는 3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과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원통 쉘 방법을 써서 구해라 그랬어요. 자, 원통 쉘 방법을 쓸 거니까 어떤 도형을 회전시킬 건가? 그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3차 곡선과 y는 0은 x축이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그리시면 돼요. 3차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지요. 그리고 x축하고 둘러싸인 영역을 보면 여기 빗금친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회전축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니까 y축하고 평행이지요.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y축하고 평행이 되는, 즉 회전축 여기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y축하고 평행이 되니까 그 y축하고 평행이 되는 직선을, 즉 회전축과 평행이 되는 직선을 이 도형에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축을 그리시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은 여기라고 할까요? 이 사이에 거리를 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통쉘 방법으로 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 0부터 3까지 해서 적분하시면 되고요. 원통쉘 방법이라는 것은 이 파이와 회전축까지의 거리와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x 플러스 2다라고 구했으니까 이 값을 쓰시면 되고, 작은 함수는 0이니까 그냥 큰 함수만 쓰면 그 값이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적분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두 개의 값을 곱해서 전개를 해주면 x의 4승의 마이너스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6x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적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2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이걸 적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x의 4승은 마이너스 5분의 x의 5승, x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 6x제곱 적분하면 x제곱이 3분의 x 3승으로 적분이 되니까 6을 곱하면 2x의 3승 다 됐죠? 0부터 3까지 구간 적용하시면 되고요. x에다가 3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뺄 텐데 x에다 0 대입한 것은 5승도, 4승도, 3승도. 예, 0에 대해서 계산하면 0이지요. 그럼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3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3의 5승, 여긴 3의 4승, 여긴 3의 3승이 계산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할 때 이제 3의 3승으로 묶어내시고 여기 이 파이는 곱해져 있던 거고요. 나머지만 계산해서 곱하면 되겠어요. 3의 3승을 묶어냈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는 3의 제곱이 남았죠. 마이너스 5분의 9. 두 번째 항에서는 3이 남았어요. 4분의 3. 세 번째 항에서는 2가 남았어요.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2에서 5분의 9를 빼주게 되면 5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할 거니까 20분의 1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약분해서 10분의 그리고 파이는 그냥 곱해주면 되고요. 3의 3승은 27이니까 19하고 27을 곱하면 513. 해서 답은 10분의 513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x제곱 dx를 구해라. 그런데 이것을 삼각치환을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습니다. 삼각치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루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럼 세 번째 타입이죠. 시컨트로 치환하는 삼각치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x를 9는 3의 제곱이니까 x를 3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때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텐전트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을 선택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분을 세타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인데 x가 3 시컨트 세타니까 제곱하면 9 시컨트 제곱 세타. 그렇다면 9를 묶어내면 루트 9는 3이고요. 루트 안에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았어요. 그건 텐전트의 제곱이죠. 그렇다면 루트 텐전트 제곱인데 그것은 텐전트의 절대값이고요. 여기 선택한 구간에서는 텐전트가 플러스니까 절대값은 그냥 버리시고 텐전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는 3 텐전트 세타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dx지요. x가 3 시컨트 세타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dx는 3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지요. 이제 우리 적분을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적분은 여기 분모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는 3 텐전트 세타고요. x제곱 9 시컨트 제곱 세타고요. dx 3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지요.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약분하고요. 텐전트 세타 약분하고요. 그럼 남는 것은 9 시컨트 3승이 남았죠. 자, 그럼 9는 앞에 상수니까 끄집어내면 되고요. 시컨트 3승의 적분은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시컨트 3승의 적분은 2분의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플러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지요. 그럼 다 됐으니까 부정적분이니까 마지막에 적분상수 C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적분이 변수 x를 가지고 표현된 거니까 우리는 다시 세타를 x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치환을 했는가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치환한 것은 x를 3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삼각함수 시컨트 세타가 이렇게 나눠주면 3분의 x라고 치환이 된 거죠. 이 삼각함수를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의 시컨트라는 값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해주면 이 세타에 대해서 이 시컨트의 값이라는 것은 밑변분의 빗변이 되지요. 코사인의 역수니까. 자, 그래서 밑변을 3으로 그리고 빗변을 x라고 설정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설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변 높이가 남는데 높이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쓰면 해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높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 그래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 다 결정됐으니까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는 어떤 삼각함수라도 다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텐전트 세타고요. 텐전트 세타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로 계산이 됐지요. 그렇다면 3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얻었던 값을 다시 x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얻었던 값을 x로 다시 바꿔볼까요? 시컨트 세타는 3분의 x라고 바꾸면 되고요. 텐전트 세타는 3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럼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답은 이렇게 대입한 값이 되는데 이제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약분하고 정리해서 2분의 x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지만 두 번째 값은 2분의 9 뒤에 있는 로그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로그 안에 분모, 분해, 분자 형태가 있어요. 그럼 로그 안에 나눗셈으로 표현된 것은 로그 마이너스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분자. 그럼 분자 계산하는 것은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지요.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분모니까 뒤에 마이너스 로그 3이 남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로그 3 하는 것은 여기 2분의 9하고 곱해줘서 어쨌든 상수지요. 그러니까 그 상수는 여기 있던 적분상수의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흡수해서 그 적분상수를 C tilde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인티그럴 2x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x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유리함수의 적분이죠. 자, 유리함수 적분이니까 여기 분모 분자의 차수를 살피셔야 되고요. 분자는 2차고요. 분모는 3차예요.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바로 부분 분수로 고치면 되고요. 부분 분수로 고치려면 분모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것이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된 거니까 1차식과 2차식을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2x 플러스 1은 1차식이지요. 4 플러스 x제곱은 이걸 0으로 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을 가질 수가 없고 복소수근이니까 2차식이지요. 그렇다면 2차식, 1차식 구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승수를 가지고 항이 몇 개 만들어지는가를 살피시면 되지요. 2x 플러스 1도 4 플러스 x제곱도 둘 다 1승이지요. 그럼 항이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로 고치면 2x 플러스 1분의 얘는 1차니까 분자는 상수 a라고 쓸까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얘는 2차니까 분자는 1차를 써야 돼요. 그래서 bx 플러스 c. 자, 그럼 이제 a, b, c를 계산하고 적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구할 때는 다시 통분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분모하고 똑같이 통분해야 되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a에는 이렇게, bx 플러스 c에는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진 것이 분자로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자끼리 같아야 돼요.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과 같아야 되는데 이걸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정리할까요? 2차항 A 플러스 2B 그리고 1차항 여기 이렇게 B 플러스 2C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곱해서 4A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C 그렇죠? 그렇다면 2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2B는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1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B 플러스 2C는 6 이렇게 돼야 되고요.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4a 플러스 c는 7이 돼야 되겠죠.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걸 풀면 a는 1이고 b는 0이고 c는 3이 되네요.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럼 a, b, c를 계산했으니까 b는 0이네요. 그럼 이건 없애버리면 되고요. a, c에다가 1과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분할 이 유리함수는 부분분수로 고쳐서 2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을 적분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둘 다 공식이죠. 첫 번째 항은 여기 분모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이니까 위에 2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앞에 2분의 1을 곱해야 똑같아요. 그럼 앞에 2분의 1 곱해주고 이제 이렇게 조작한 걸 적분을 하면 2는 여기 분모를 미분한 거니까 로그 절대값 분모. 그래서 이것의 적분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 절대값 2x 플러스 1이 되겠어요. 두 번째 항도 3은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1 하는 것은 역시 공식이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아크텐전트 2분의 x예요.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C.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5 플러스 x제곱분의 1dx를 구해라 그랬어요. 무한 구간으로 표현되는 이상적분이지요. 그리고 첫 번째 타입입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이니까 정의대로 0부터 t까지 적분하시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쪽에 적분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공식이지요. 25 플러스 x제곱분의 1, 25는 5의 제곱이니까 우리 공식을 쓰면 5분의 아크텐전트 5분의 x지요. 그럼 여기 원시함수를 구했으니까 0부터 t까지 구간 적용하고요. x에다가 t 대입한 값에서 x에다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x에 t 대입한 값 마이너스 x에다가 0 대입한 값 이렇게 되죠. 근데 0을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이니까 이 값은 0이죠. 그럼 이건 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t가 무한대로 가니까 5분의 t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아크텐전트는 2분의 파이로 가지요. 그렇다면 답은 거기에 5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0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6번 문제를 볼까요?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의 n승 x의 n 플러스 1승 이 급수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크게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걸 판정하기 위해서 비판정법을 써야 되죠. 비판정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이 극한을 계산해서 그 값을 1보다 작다라고 판정이 되면 수렴, 1보다 크다라고 판정이 되면 발산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여기 계산을 해볼까요?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값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지요. 예,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안쪽 곱한 것 분의 바깥쪽 곱한 거니까 정리하고요. 이걸 계산해 볼까요? 루트 n 플러스 5분의 루트 n 플러스 4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같은 차수니까 이것은 1로 가지요. 그럼 곱하나만 하고요. 마이너스 5의 n승 하나 약분되죠. x의 n 플러스 1승 약분되죠. 그럼 분자에 마이너스 5와 x가 남았어요. 그것의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5x의 절대값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극한이 5x의 절대값이니까 비판정법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그리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발산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보다 작다라는 걸 판정해 주시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것의 바깥쪽 구간이니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안쪽은 x의 절대값이 5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렴한다라는 게 첫 번째 큰 수렴 구간이 얻어진 거고요. 그다음 1보다 크다라는 건 이것의 바깥쪽 구간이니까 왼쪽으로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거나 오른쪽으로는 x가 5분의 1보다 크면 되지요. 그러면 발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판정이 됐는데 남은 곳이 있죠.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와 5분의 1일 때 이 구간의 경계 부분은 아직 판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판정을 해 주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경계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두 경계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경우와 x가 5분의 1인 경우고 이 경우는 각각의 주어진 급수에다가 x의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그러면 이렇게 x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5에 n승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의 n승하고는 곱하면 상쇄되지요. 그래서 1이 돼 버리니까 필요 없고요. 그럼 남는 것은 여기가 n 플러스 1승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에 1승이 남게 되지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4분의 1 하는 거니까 이 급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p급수 루트 n분의 1 그것의 꼬리 부분이지요. n이 0부터 가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4부터 가니까 이 P급수 2분의 1인 2분의 1 급수를 다 계산하면 앞에 남는 부분은 루트 1, 루트 2, 루트 3이 분모에 있는 부분 3개 항이 남아 있으니까 이 뒷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 P급수가 P가 2분의 1인 P급수니까 우리 P급수 판정법을 알죠? 이건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그 꼬리 부분이 발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발산하는데 유한계항만 제했다고 해서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P급수 판정법으로 발산한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계. x가 5분의 1일 때를 볼까요? x가 5분의 1일 때도 x에다가 5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니까 5의 n승하고 5분의 1의 n승하고는 곱해서 1이 되지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5분의 1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5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마이너스 1의 n승, 요건 n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급수 안에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급수를 보면 마이너스 1의 n승 하는 값이 있는 거니까 교대급수지요.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가지고 여기 남는 bn을 가지고 판정하면 되지요. bn이 루트 n 플러스 4분의 1인데 이게 bn인데 bn 플러스 1은 당연히 여기다 하나 더하면 루트 n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이건 bn 플러스 1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첫 번째 감소한다라는 조건이 됐지요. 그리고 이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은 루트 n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교대급수인데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됐어요. 그렇다면 이 교대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된 거죠. 다 됐죠? 그렇다면 경계가 해결됐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 왼쪽 부분은 발산, 5분의 1 오른쪽 부분은 수렴이지요. 그렇다면 앞에서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은 그 구간이 수렴했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수렴하는 이 오른쪽 끝점을 더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렴 구간은 결국 5분의 1만 하나 포함됐어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크고 5분의 1 이하인 곳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그렇죠? x의 값이 5분의 1 이하가 되는 이 부분이 수렴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말시험 문제 6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여름방학 재미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